뭐 여기저기서 질문이 많이 있으셨네요. 아, 서보학 교수님 얘기도 취직에서 좀 질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수업도 들었는데. 뭐예요 그게? 뭔 질문이에요? 서보학 교수님 얘기는 네. 일단 뭐예요 그게? 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법 교수님인데 네. 이제 뭐 오늘 뭐 방송에 뭐 장윤선 기자님이랑 통화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평소 좀 과격하시죠? 아 굉장히 온화하세요. 아 그래요? 굉장히 온화하신데 주장이 좀 과격하시지 않나? 한 번씩 네. 약간 이렇게 네. 가끔씩 이렇게 욱은 아니고 제가 뭐라고 해야지? 아. 분기탱천하실 때가 있으세요. 가끔. 한 번씩 중거리 슛을 쏜다. 예. 홍명보 스타일이다. 그래서 예. 평소에는 굉장히 온화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때도 뭐 수업 시간에 뭐 MB 비판은 조금씩 하셨는데 시작할 때 네. 신문 뭐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셨는데 네. 그렇게 뭐 과하게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항상 온화하신 저는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그래서 제가 인권법 학회 만들 때 지도교수로 모셨었죠. 그런데 이제 얘기하신 거는 파기환송심을 만약 선고가 되고 그 상황에서 상고장 접수기한 이 상고장이 접수된 이후에 원래 상고 이유서 제출할 수 있는 20일을 주는데 재상고 이유가 없다는 걸로 바로 날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상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아예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꺼져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는. 상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원심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글쎄 저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요. 그거는 저는 제가 확인해봤을 때는 그런 선례는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얘기다라고 오늘도 이제 그 기사 나가지고 변호사들끼리 이제 막 뭐 텔레그램방 같은 데서 얘기했는데 다른 그 기간은 다 지켜줘야 되는 걸로 안 그러면 위법인 걸로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제 헌법 84조 얘기는 치우고 일단 파기환송심이 만약에 5월 중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5월 중에 끝나면 거기서 다시 상고장을 낼 텐데 재상고를 할 텐데 그러면 상고장을 낼 수 있는 기한은 7일입니다. 7일. 7일 내에 내고 7일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상고 이유서를 그로부터 20일 안에 내야 되는데 그거 날라가서 혹시 6월 3일 전에 끝나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생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들 예민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오늘 서울고등법원 7부로 이제 배당이 됐습니다. 그게 원래 선거법은 6부에서 해야 되는데 파기환송이 되면 급으로는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래 6부 건은 7부로 갑니다. 대리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뭐 특별히 전문 용어로 야료는 없다. 원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원래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바로 이제 서류 이제 송달하고 집행관 송달, 인편 송달까지 해서 사실 평소에 볼 수 없는 교과서에 있는 초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첫 번째 공판 기일은 5월 15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다음 주 휴일 끝난 그러니까 다음 주 중으로 잡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러면 요거는 잘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5월 15일 날 잡은 거는 속도로 치면 어느 정도 속도입니까 이거는? 그것은 이제 그것은 150이다. 상당히 빠르네. 상당히 빠르지. 빠르지. 과속이네. 과속은 과속이지. 과속이지만 지금 이제 뭐 지기현 판사 구속 취소하고 파기환송되는 시대에 이제 200이 나오면 어떡하냐, 꿈의 강속구가 나오면 어떡하냐, 다음 주에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거에 비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면 온도차들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일단 여기 댓글 다는 사람들의 주로 시사 방송에 댓글 다는 사람들의 온도가 있고 그분들의 온도는 이제
법원으로 쳐들어가자 수준입니다. 지금 법원으로 쳐들어가자 수준인 것이고 저항권 행사하자. 네. 그다음에 방송에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의 온도 그거보다는 조금 온도 낮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재명 후보의 후보직 상실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이 사법부의 이 대법원의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지만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돌파할 것이냐 이런 얘기에 주로 관심이 있는. 근데 그 중간이 있잖아요. 뭐가요? 탄핵을 하자. 뭐 이런 그거 포함해서 앞에 거는 그거 포함해서 네. 포함해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는 이제 네. 이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보다 온도가 낮은 게 법조인들이에요. 법조인들은 성향 불문 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는 물론 분위기를 맞추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좀 속내를 들어보면은 약간 좀 약간 조금 더 상황을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이 온도가 좀 낮아요. 네. 상황을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 이재명 후보의 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낙관이라는 것은 이 후보직이 뭐 박탈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제로이고 나머지 문제는 뭐 다 할 수 있다, 어떻게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 거거든요. 이런 관점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200km에 대한 말씀은 법조인들도 감당 못하는 초식이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다. 네. 그러나 150km는 법조인의 요 온도가 낮은 법조인의 수준에서는 뭐 있을 수는 있는 일이다. 빠르긴 하지만 빠르죠. 엄청 빠른 겁니다. 그럼 5월 15일 날 만약에 공판이 잡히면 판결은 언제 나온다고 예상하십니까? 아니 그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하겠죠. 그럼 그 다음 기일을 잡아야죠. 그 다음 기일 잡아야 된다. 그 다음 기일 잡아야 되고. 5월 15일 한참 선거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기일을 잡으면 이게 송달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근데 5일 전에는 송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충 그냥 그 다음 주 그 요일에 5월 15일이 무슨 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모르죠 나는. 목요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이나 22일 뭐 하여튼 그때로 그 다음 공판 기일을 잡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 또 불출석하면 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고는 이제 변론을 종결하겠죠. 변론을 종결. 왜냐면 사실은 어지간한 사건을 제외하면 파기환송심은 하루 만에 끝납니다. 재판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 200kg짜리랑 150kg짜리가 있는데 원래 형사소송법은 원래는 변론 종결하는 날 판결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작은 사건 아니면 잘 없죠. 저도 경험해봤어요. 아니면 옛날에 뭐 예를 들어 훈방처럼 왜 잡혀가가지고 이제 뭐 경찰서 저기 한 48시간 있다가 왜 법원에 와가지고 그래서 반성하고 있어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같은 거. 아니 우리는 보통 데모하다가 그런 건데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덤프 도로교통법 위반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저도 이제 예전에 무슨 선거법 사건을 하나 하는데 재판을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선고는 1시간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원에서 무슨 받는 재판이었는데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당일 그건데 그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사건이고 판결문은 원래 좀 이렇게 길잖아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넉넉하게 잡습니다.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요것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 파기환송심이지 않습니까? 복붙을 하면 됩니다. 복붙을 사실은 복붙을 하면 되니까 뭐 진짜 뭐 200km, 300km 가면 당일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뭐 그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라고 아니 생각해볼 수 있겠죠. 지금 설명대로면 대선 전에 안 하는 거예요, 파기환송심. 대선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28일쯤. 28일쯤 간당간당하게. 그럼 오히려 민주당 대결집. 그렇죠. 그러면 권영국 후보는 좀 손해 볼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림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배당되고 이제 휴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송달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 한 월화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송달은 오늘 했지만 기일은 5월 15일이다. 그러면 사실 다음 주 수요일에 뭐 보냈으나 뭐 이러나 저러나 뭐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거의 대선 투표일 가까워진 시점에 파기환송심의 판결이 선고가 나올 것이다.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그러고 나면은 어쨌든 그게 나오면 상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상고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미로 속으로 가는 거다. 네, 그 다음 문제다. 그 다음 문제다. 그건 미로 속으로 근데 가고. 저는 제가 고등 그 항소심 파기환송심 그 재판부면 네. 판결문 쓰는 건 부담이 없어요. 그죠? 물론 날벼락이지. 지금 연휴 편하게 놀려고 했거나 밀린 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심사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 이거 해야 돼? 어떻게 하지? 막 엄청 고민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속도는 5월에 한다는 얘기 아니야? 로 좀 5월 내로 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로 좀 보이죠. 예.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재상고를 하고 뭐 아까 서부학 교수님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7일에 상고장 접수 기한까지 생각을 하면 6월 3일은 넘어가지 않냐 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예. 거기까지가 이제 한 달 나. 근데 그 며칠 전에 그 파기환송심 뭐 물론 다 결론 다 아는 거긴 하지만 좀 묘한 부분은 좀 그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법적으로는 요런 판단들 이게 결국은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그러니까 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결국은 대선 일은 결국은 넘기고 결국 대선 타고 넘어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네. 법조인들은 요거부터 생각을 하니까 네. 요거에서 이제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는 커트가 딱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문제 없네. 네. 이렇게 생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치적인 효과를 보면은 네. 정치적으로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이제 이 어떤 이것으로 인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이제 뭐 논란을 만들고 그다음에 특히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이미 있는데 없던 게 아닌데 예를 들면은 윤석열을 구속 취소 시켜준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뭐 즉시항고를 안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이 윤석열들의 어떤 그 내란과 뭔가 연관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는 가운데 요게 이제 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대법원이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절차가 진행돼 왔으면 논란이 좀 덜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자연스럽게 가도록 한 게 아니고 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제 전원합의체로 갖고 가는 바람에 거기서부터 절차가 왜 이례적이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어떨지 몰라도 이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법부가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이렇게 불가피해진 이 상황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크게 이제 미치는 그런 국면에 이제 들어온 거다. 저는 상당히 대법원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차가우니까 물론 이제 조금 뜨거울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가운 사람이니까 개헌 얘기만 하면 뜨겁고. 그거는 뭐 끓는 점이 좀 다르죠.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니까 자, 그 며칠이었죠? 3월 며칠이었지? 그 뭐요? 이재명 2심에서 아예 유죄가 나왔다면 아예 유죄가 나왔다면 유죄가 나왔다면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또 이제 상고장 7일 다시 나오는 거죠. 네. 상고 이유서 20일. 그러면 원래 어제 나온 거에 플러스 27일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가 등록돼 있는 상황에서 유죄 확정. 그것도 뭐 전합도 안 가. 소부에서 그냥 심리 불속행. 1심, 2심 다 유죄였으니까 끝장났겠지. 그거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벼락인데 그건 어쨌든 대법원이 정상적으로 뭐 판단했다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근데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다, 무리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판결도 사실 판결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사실 이 판결의 내용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그 대법원의 이제 판결의 논리는 핵심은 이런 내용 이런 거는 그 이 발언의 뭐 맥락이라든가 전체적인 무슨 뭐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보는 거지. 판단해야 되고 특히 일반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기준에 놓고 판단해야 된다. 이거 기존에 있는 법리 중에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특히 공직자 후보로서 이제 나오는 그러한 이제 정치인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어쨌든 이 문제를 봐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법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건의 특성을 보면은 이게 예를 들면은 뭐 선거 관련 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이거나 또는 뭐 선거 관련 토론회이거나 또는 뭐 어떤 뭐 문서 어디 뭐 벽보 문자 메시지 이런 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령 뭐 그 백현동 관련 발언이나 이런 거는 국회에서 이 경기도 국정감사 중에 나온 얘기고 뭐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법원의 판단 기준대로 앞으로 만약에 이 법을 만약에 좀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치인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어떤 뭐 행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판사가 사실 엿장수 마음대로 이거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건 허위사실 유포인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면 그냥 유죄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법리 아니냐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 사실 이게 당연히 예를 들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대를 정말 한번 연맥해 보려고 김준우가 한 적이 없는데 김준우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김준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다라고 소문을 막 내고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선거 기간 동안에 공개된 토론회를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선거에 관련된 어떤 행위로서 토론회를 하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내가 국비를 어떤 토론을 내려고 500억을 유치했다고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긴 적이 없는데 이겼다고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문자를 막 돌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이게 이렇게도 들릴 수 있고 저렇게도 들릴 수 있는 애매한 얘기들을 다 검찰이 걸 수 있게 돼서 이걸 다 걸어가지고 유죄를 다 때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의적인 법 집행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란은 어떻게 이 법리대로 하면 극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이 법리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하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1. 절차적 정의를 선을 넘었다. 이것은 대법원의 정무적 선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차갑든 뜨겁든 이것은 분노할 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저도 이제 똑같이 생각을 하는 편이지만 아니면 뭐 분노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문제가 있다. 의문이 있는 대목이다.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이제 약간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 상고 기각 나올 줄 알고 별 얘기 안 했던 거 아니야? 말하자면 그래서 상고 기각 나왔으면 대법원 잘했다. 빨리 이 리스크를 해소해서 그랬을 거 아니냐. 말하자면 혹시 우리의 입장이 내로남불은 없는가. 예를 들면 아니면 파기환송심은 안 되지만 그냥 대법원이 파기환송만 했지. 파기환송만을 하는데 뭐 지금부터 한 2, 3주 후 했으면 또 대법원이 더 선거 개입했다고 하지는 않을까? 뭐 예를 들어 이런 이제 물음표를 걸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끝까지 가면 그냥 안 했어야지. 대법원 판결은 그냥 이번 선거 때까지 안 했어야지 라고 하면 보수에서는 권력의 줄을 섰다 대법원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정치적 판결이고 정치인의 판결이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정부적 선택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정치적 선택은 뭐든 정치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혹은 이것이 정당했냐는 별도지만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고 비난하는 건 뭔가 이렇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네. 자,
대법원장이 이례적 선택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 이례적 선택이라는 거는 전원합의체로 직권으로 보내는 바람에 그 이후에는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든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상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면은 상고 기각을 하잖아요. 무죄 확정을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쪽에서는 잘했다고 하겠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대쪽에서는 권력에 줄을 섰다고 하겠죠. 이 차기 권력에 줄 섰다라고 했을 거예요. 대법원이 차기 권력에 줄 서려고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이거는 판단해가지고 선택을 했구나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건일수록 이런 시점일수록 그거는 그냥 뒀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이거를 그냥 뒀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쵸. 거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근데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도 그걸 정치적 선택이라고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건 뭐 아니 그 자연스럽게 뒀는데 왜 뭐 어떻게 그러면 대법원이 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어차피 싫어하는 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정치적 그거에 선택을 대해서는 했다. 이제 대법원이 할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말은 저는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을 할 때 그 레토릭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되게 좀 난감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거를 비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하는데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까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